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인 부자 사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많은데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부자는 원래 타고나는 것인가? 부자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등등의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도? 만약에 부자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성실하게 살자, 노력하자, 부지런하자 등등의 말들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자신의 사주팔자를 보고 타고난 운을 잘 살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운명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운명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저의 첫 번째 결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사주 팔자보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를 교육 현장에서 제가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아이들의 두뇌나 학습 능력은 거의 비슷한데 이 아이들의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좀 더 노력하는 아이가 학습에서 아주 우수하고 편차도 아주 큽니다.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도 아주 다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주보다 더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그렇지 않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아이와 거지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기도 하겠죠. 확률적으로 재벌가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운세도 재벌의 운세가 좋다면 몇 조 원의 재산이 한꺼번에 생기겠지만 거지에게 운이 좋다면 길거리에서 얻는 수익이 뭐 몇천 원이나 몇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환경학이라고 말씀하시는 역학자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거의 60년을 살아봤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저 자신과 주변인들을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주 이론하고 비교 분석도 해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인생 행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노력이나 마인드이고 사주는 살아가는데 어떤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데 교과서 같은 주 교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 교재는 환경이나 노력,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주는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서가 가끔은 학습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역술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워낙에 고학력이다 보니 자신의 사주를 직접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서당 교육을 조금 받고도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수학, 과학, 영어, 예능, 서양 학문까지 종합된 두뇌로 못할 것이 없겠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 교재가 아닌 참고서 정도 사주에서 부자란 어떤 사주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가 오래전에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라 현실에서 보면 가끔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자의 기준을 재성으로 보았죠. 그러나 현대에는 일할 수 있는 식상도, 지적 능력인 인성도, 국가에 관해서 일하는 관성도, 또 나를 도와서 일해주는 비겁도 모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겁 다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주로 많이 봤는데 요즘처럼 가내 수공업이 아닌 대형 공장 형태의 산업에서는 비겁들은 나의 재산을 증식해주는 증식자입니다. 비겁 다자들이 오히려 좋은 운을 만나면 큰 부자가 많습니다. 재성 다자들이 재산을 이렇게 산술적 넓이로 쌓는다면 비겁 다자는 원시명으로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1만큼씩 이렇게 늘어나죠.
원시명은 1만큼씩 늘어나면 이렇게 크게 늘어납니다. 넓이가. 그러면 지금부터 흔히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강제강한 사주입니다. 자신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다는 뜻이죠. 신강제강한 사주의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고 정주영 씨 사주인데 재성과 일간이 아주 힘이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해월의 경금일주로 태어나셨는데 월지해, 해에는 지장간의 무, 갑임이 있죠. 여기서 갑은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 편재죠. 월지 지장간의 편재인 갑이 천간의 정제인 을목으로 투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월지의 지장간의 글씨가 천간에 투관된 것을 격이라고 하는데 갑목이 을목으로 투관되어 이분은 정제격입니다. 을목은 정제죠. 원래 월지에서 투관하면 상당히 힘을 갖게 되는데 이분은 연지에 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재성이 우뚝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식신이 재성 옆에서 재성을 돕고 또 해묘합으로 목국을 형성하죠. 그러다 보니 재성의 힘이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성만 강하고 자신이 약하면 죄다 신약이 되죠. 그런데 이분은 일간 경금이 일지의 신금으로 이렇게 금이 같이 두 개 나란히 위아래에 있는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인성인 축이 자기 자신을 생하고 있어서 자신도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운에서 비겁이 강해지면 재산의 분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천간의 관성이 재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분탈도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또 한 가지 이분의 사주에서 매력적인 것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으로 이렇게 유통이 아주 잘 되는 사주로 참 드문 사주입니다. 이렇게 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생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일에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창업자다운 위풍당당한 사주죠. 그러나 이분과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분들이 모두 재벌의 창업자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력 없이 잘 되는 사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겁이 많아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영업을 하시는 분의 사주인데 언뜻 보면 비겁이 많아서 재산이 분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간의 비겁들이 지지의 식상을 도와서 일간의 협조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주는 주변 사람들의 덕을 아주 많이 보는 사주입니다. 비겁이 식상을 덮고 식상은 재성을 덮고 재성이 천간에 또 투출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자리인 일지에 이렇게 깔고 있는데 돈을 꽁꽁 숨겨놓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관성이 재성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탈되지도 않는 사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시지의 술은 관성이면서 일간 계수의 재고입니다. 재물창고라는 뜻이죠. 시지에 재고나 재성이 있는 경우에도 부자 사주가 아주 많습니다. 이 사주도 또 한 가지 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한 방향으로 유통이 잘 되어 기가 자신의 일지와 시지로 다 모여서 모두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욕심도 많은 사주죠. 이분 사주의 운도 잘 흘러가나 신대운에서는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인신충으로 신금이 인목인 나무 즉 식상을 모두 베어버리면 천간의 비겁들이 나의 일을 돕던 비겁들이죠. 이 비겁들이 재산의 분탈자로 변하고 나의 일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신금은 재성인 사와 합을 하면 사신합수로 이렇게 비겁으로 변합니다. 신대운에는 재산사항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 인목이 경금으로부터 심하게 극을 받으면 목과 관련된 간하고 담 관련 건강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도 상당히 부자인데 게으르지가 않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참 성실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과 성실함으로 사주를 잘 활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지지에 재고가 있는 삼성을 키운 이건희씨 사주입니다. 축의 지장간에 개, 신, 기가 있죠. 이 중에 신금이 투관하여 정인격이 됐습니다. 이분은 재관인을 아주 다 잘 갖춘 분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유통도 잘 되고 있고 일지의 임수의 재고인 수를 깔고 있죠. 술은 임수일간에게는 관성입니다. 관성 속에 정화인 재성이 있는데 관성 속에 있는 재성은 비겁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관성 속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 임술일주는 아주 부자들이 많습니다. 사업가, 큰 기업인들도 많고요. 한 가지 임술일주의 흠은 돈을 잘 쓰지 않아 인색하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임술일주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실성만 갖추었다면 부자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 돈을 좀 적당히 쓰시면 부자들의 멋이 한층 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재성이 길신인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제 지인의 사주인데 좀 무섭죠. 지지의 백호가 3개인데 이분의 얼굴이 호랑이상입니다. 좀 무섭습니다. 외모는. 그런데 관이 많아서인지 성품은 아주 바른 생활의 남자분이십니다. 월지 술토 중에 편재인 정화가 천간의 병화로 투관이 되어서 정제격 사주가 되었죠. 수와 토로 된 좀 축축하고 습한 사주인데 다행히 병화인 재성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주로 병화 밑에 있는 술토는 일간인 개수 자신의 재고죠. 그리고 또 병화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이 사주는 정제격 사주로 재성인 병화가 없다면 상당히 춥고 어두운 사주인데 병화 재성으로 인해서 조후도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재성이 꼭 필요한 사주로 재성이 용신이자 길신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부인의 활발한 활동이나 내조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자칫하면 비겁이 많아서 비겁으로부터 재성의 분탈이 염려도 되죠. 그러나 지지의 관성인 호랑이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의 분탈도 되지 않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지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지지의 토들은 무덤으로 변해버려요. 개운법으로는 가족들과 좀 떨어져 사는 주말 가족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5번째로 조우가 좋지 않아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운에서 길성이 들어오면 크게 발전합니다. 이분 사주도 사주에 화가 없어서 상당히 축축하죠. 그런데 20대와 30대 대운에서 화인 재성이 이렇게 들어와 조우가 맞춰졌고 특히 30대 대운에서는 인후 화국이 형성되죠. 그래서 식신으로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운입니다. 현재 30대인데 은행 총무과에서 직원들 월급 계산이 주 업무로 남은 돈도 많이 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이렇게 지장간에 재성이 꽁꽁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돈을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돈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가끔 조언을 하는데 조언인지 충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장간을 보면 무, 병, 갑으로 목생화, 지장간끼리 식신생재를 하죠. 이런 인이 월지와 일지에 쌍으로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일하고 버는 스타일이죠. 이분도 미대운과 신대운에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길신인 식신이 미대운에는 인에 미가 인묘를 하죠. 그리고 신대운에는 편인운이 들어와서 금공목으로 편인도식이 되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대운에 신자합으로 수국을 이루어 식신인 인을 돕고 있어서 다행이죠. 마지막으로 재고를 타 공성에서 합해오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는 제 사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부자가 아닌데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월지사에서 신금이 투관하여 정제격 사주죠. 월지사는 비겁이고 일지와 시지가 인성이 많아서 재성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인성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인성이 강하다 보니 공부는 적당히 잘 했는데
용신인 재성이 한 번도 힘을 펴지 못하여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말년에 비겁을 평정할 관성운과 재성운이 천간과 지지로 대운으로 약 30년간 들어와서 좀 희망을 갖고 삽니다, 요새는. 그러나 사주의 좋은 운과 기대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재성이 천간합으로 지지에서는 병화의 재고, 이게 병화의 재성, 그러니까 재물 창고입니다. 재고인 축토를 축인합으로 일지로 끌고 와서 다행이죠. 원래 재관이 강하고 자신이 강한 경우에 재고를 이렇게 합으로 일지나 시지로 가져오면 큰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4주는 재관이 약해서 재를 지키지 못하고 가난한 남산 딸깍발입니다. 남산 딸깍발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말기 서울 남산 밑에서 살고 그래도 선비라고 학문은 좀 했고 먹고 살 거는 없고 변변한 가죽신 하나도 없어서 남학신을 신고 딸깍거리며 다닌다고 해서 남산 딸깍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도 남산 딸깍발이입니다. 그러나 대운이 재관으로 바뀌었고 2020년 경자년에는 천간에서 을경합으로 재성을 가지고 오고 지지는 자축합으로 관성을 끌고 와서 축인합으로 일지를 가져오니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에는 천간의 재성이 지지의 재고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죠. 놓치지 않고 전부 합으로 일지로 가져오니 사주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대를 해보는 거는 인간의 얄팍한 그런 거겠죠. 그래도 병정화 일주에게 2020년 경자년은 천간으로 경금, 재성이 들어오고 2021년 신축년은 천간으로 재성이 들어옴과 동시에 밑에 축이라는 병정화 일주의 재고를 가지고 옵니다.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겁니다. 병정화 일주들. 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잔소리로 꼰대가 될까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